대통령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폭주! 김준일입니다. 예. 본인의 폭주로 윤석열 정권의 그럼요. 폭주를 막는다. 조빠가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더 빠르게 가로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조더빠, 한번. 조더빠. 조더빠, 네. 예. 네. 오늘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 인물 탐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현안을 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좀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번 연속 만났고 어제는 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나가서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중앙일보 기사였나? 박근혜로 중도 확장.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박근혜로 모르겠어요. 중도 확장이 가능한가요? 아니 얼마나 오른쪽에 있으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로 중도 확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었어요. 박근혜로 중도 확장. 탕후루 다이어트 이런 거네. 약간 그런 말하자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딜레마야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은 네. 중도도 없는데 보수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지금 TK 지지율이 심상치 않고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가 막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자.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3대 관변단체에 다 갔습니다. 새마을. 예,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요 세 군데. 한동안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오던 단체인데. 예. 자유총연맹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간 건 아니고 여름쯤에 가가지고 그때 또 이제 자유 수십 번 말씀하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칠성시장 갔을 때 그때 같이 갔던 거예요. 그때 뭐 3당 콤보였잖아요. 네.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가고 칠성시장 가고 박근혜 만나고. 예. 확장. 보수 확장. 일단 보수 먼저 단단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중도로 가려고 하는 행보?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이 보수 진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연일 박정희 찬양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시그널이 그러면은 잃어버린 집 나간 중도를 그럼 찾을 수 있느냐. 흔들리는 보수는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난망한 거죠. 쉽게.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이제 천하용의 멤버들과 회동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뭐 신당 창당 가능성 59%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상황을 윤석열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는 유명한 워딩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요새 광폭행, 요새 거의 뭐 정치 뉴스의 절반 이준석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용산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태경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 오늘 토론회 있었거든요. 수도권 민심회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빅카인즈의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거기에 검색어 기준으로 이제 기사량을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9인데 이준석이 35입니다. 그래요?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예, 4배 차이 나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한 15 정도 되고 이준석이 35 정도 되니까 15가 아니라 25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김기현은 3.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보다 왠지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뇨한보다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그 장성철 소장이 이거는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검사 그룹에서 아끼는 검사 그룹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총선 폭망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예상 의석별로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봐, 방안을 마련해봐. 그래서 단계별로 짝짝짝 시나리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는 서울에 있다. 얘기 경로하셔가지고 그게 다 없던 일이 돼버렸대요. 사실은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거든요. 예. 이준석의 수에 지금 좀 용산이 말리고 있다. 말리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은 말리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나는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냈을 뿐이지 이준석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에 주말이 아니죠? 출마하는 참모들을 따로 불러서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뭐 뼈를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해야 될 얘기랑 연장선에 있기도 합니다만 이 각오들이 윤석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뼈를 묻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뼈를 모두 가고죠. 거기가 다 무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 다 거기에 다 RIP, 어떡하나. 네. RIP가 다 들어눕는다? 예, 다 들어눕죠. 그러면은 레스트 인 피스. 그래서 그거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인물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나올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히거나 좀 많이 알려지신 분들 중심으로 좀 5분 정도 꼽아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물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데 이분은 원래 지역구가 서울 마포갑인데 여기서 안 하고 자기는 이제 충남 홍성 예산에 출마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미 현역 사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성향의 분이고 여기 가서 잘 될지 이런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우리 강승규 네.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에요. 네. 직장 선배 아니십니까? 예,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제가 입사하기 직전에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무는 안 하셨고.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예, 본 적은 없지만은 뭐 지나가면서 네. 다른 데서 뭐 몇 번 뵙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98년에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그리고 연구원의 초빙부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명박 서울시장 밑에서 서울특별시청 공보관, 홍보기획관 등에서 MB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하면은 바로 2004년에는 탄도리들, 네. 탄핵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들어왔던 열린우리당에 탄도리들이 많았다라면은 152석. 예, 그러면은 사석인가? 2008년에는 뭐죠? 육성. 타운놀이, 네. 타운놀이들이 잔뜩 들어왔을 때 그 타운놀이다. 그때 마포갑에서 네.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했죠. 네, 굉장히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잊혀진 네, 이름이었죠. 맞아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이계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지금 친이계들이 지금 거의 무덤까지 지금 들어간 상까지 다 시체까지 꺼내서 지금 그렇죠. 다 활용을 하고 있는 네.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분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의를 일으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당대표 선거할 때 그 누구죠? 전화해가지고 눌러앉히고 누구죠? 그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네, 네, 네. 측근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뭐 눌러앉히는 거 녹취록목 나오고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MBC 것으로 앞에 가서 시위해라 이런 맞아. 것도 하고. 그것도 네. 했죠. 근데 심지어 이분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시민사회 수석 내정자로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은 육군사관학교 전부 아닌가? 아니, 뭐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으나 용산이 생각하는 시민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용산이 생각하는 시민은 이제 보수 유튜버들과 뭐 이제 군대를 좋아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이 지금 가려는 데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네. 홍성 예산 네. 왜 갈까요 거기로? 본인이 고향이 거기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마포갑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마포갑이 원래 민주당에 누가 있죠?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지금도 열심히 명함 돌리고 계십니다. 네. 본인은 공천 100% 받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지금 예, 뭐 예. 문제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 뭐 중인 거 아닌가요? 재판 중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이재명도 공천 받으면은 내가 공천 못 받을 이유가 이유가 없다. 이재명도 이렇게 재판 많이 받고 있는데 나도 재판 받는 게 흠이야? 나는 지금 유죄 확정 판결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마포에 현수막 걸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조정훈 네, 전 조정훈. 시대전환 네, 대표 시대전환. 합당을 했죠. 맞죠. 조정훈 의원도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 굉장히 조정훈 까기 방송에 한번 나와가지고 엄청 깠는데 네.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강승규 수석이 거기 마포갑 출마하려고 했으면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근데 승산이 없다 지금 서울 판세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좀 길게 하려면은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미 험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험지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승산이 없다라고 보고 지금 충남 예산, 홍성 예산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선의 홍문표 의원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꽤 뭐 중진 의원인데 밀어낼 수 있습니까? 자 중진들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얘기했어요. 네. 사랑에 매를 들겠다고 말을 안 들으면 뗐지. 매를 들겠다고 지금 근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구도가 예. 용산에서 핵심으로 근무했던 참모가 내가 원래 나가야 되는 데가 험지니까 난 양재로 가야지. 그 이 양재에 있던 중진한테
넌 중진이니까 험지 출마해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네.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망조가 들어서고 이 당이 지금. 정말 저는 국민의힘이 좀 상식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겁니다. 아니 내가 험지로 중진들이나 막 뭐 영남이나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네. 양지에 계신 분들의 얘기는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만에 하나 한다고 해서 당이 바뀌어? 누가 또 윤핵관이 간자리에 찐핵관이 온다. 이거 그때 최근에 오마이뉴스 이충재 인사이트 그 칼럼 제목이에요. 그게 정확하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 오죽하면 하태경 의원이 본인 해운대 이 자리에 청년 공천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여기에는 전부 다 낙하산만 올려고 하니까 이미 지금 여기에 당내 불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대여섯 명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천하용인하고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까지 밝혔다고? 예, 이름까지 밝혔다. 거기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공천 받기 힘들어진 분들이 시위하는 거예요. 야, 나 공천 안 주면은 나 이쪽에 나가가지고 나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네. 이준석 신당 간판 달고 나 나와버릴 거야. 다 떨어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동기어진 할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전개가 지금 되고 있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군요, 그분들이. 예. 자, 그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의 행보에 대해서는 망조가 들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대중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분은 이분입니다. 김은혜 그 홍보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라디오에 나오는 여권 소식에 밝은 패널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 지역구를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분도 이제 나오는데 이분은 아예 어디에 나오느냐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자, 보십니까? 김은혜 홍보수석 일단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입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그냥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I like. 네. 인연이 좀 있으세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용산 들어가서 소식이 끊겼어요. 워낙 바쁘시겠죠. 예, 바쁘시기도 하고 네. 저랑 엮이면 좋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끊겼는데 네. 전에 방송 나오고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이 괜찮았어요. 네. 방송할 때 예.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나 이명박 때 청와대나 뭐 윤석열 때 용산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미지가 확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네. 지금 빨리 나오셔서 일단은 그린워싱을 해야 된다. 빨리 세탁 좀 해라. 이미지 세탁 좀. 지금 너무 안 좋아졌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네. 자 이분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이분이 전에 뭐였죠? 분당갑. 분당갑. 네. 네. 지역구가. 분당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였죠? 경기지사 후보였잖아요. 나왔었죠. 네. 이분의 장점은 뭐냐? 경기도 어디에 나가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네요. 어색하지가 않아. 경기 네. 도지사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김동연한테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경기도 모든 지역이 지역구예요. 네.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한 불운이죠. 왜 불운이냐면은 일단 분당갑에 본인이 나가고 싶어해요. 네. 네, 분당갑. 네. 분당갑은 양지입니다. 네. 네, 누가 있죠 지금 분당갑에? 안철수. 안철수. 네. 안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왜 이준석하고만 싸우고 있냐고. 내가 진짜 복장이 아니, 터져가지고. 분당에서는 그래서 안철수가 인천 계양에 가서 붙고 분당갑에 대표하고. 김은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는 갑자기 김근식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김은혜 수석이 송파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역학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불안해요. 왜냐면은 수도권에서 강남을 제외하고 몇 안 되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깥에 뭐 연천 포천이나 막 이런 데 빼놓고는 거기 또 현역 의원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 이제 분당이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좋은 분당 신도시 뭐 이제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리고 원래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 거기에 안철수 의원까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요즘 이준석 가기에 골몰하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의 충성도를 보여주겠다라고 공천 하는 달라. 건데 공천 주세요. 공천 달라라는 건데 후보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한 건데 지금 모양새가 너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만을 지키기 그 위한 자기 지역구 행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 때리기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 축소의 정치를 한다. 제가 지난 대선 때 MBC 100분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 질문을 했어요. 안철수의 행보는 점점 당을 만들었는데 의석수가 쪼그라들어.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도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완주하지 못하고 계속 사퇴해. 당신은 지금 축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하는 이제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양당 구조의 폐해 때문이고 본인이 유의미한 성과를 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이제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든 거지. 네. 사실은 지금 만약에 3당에 남아 있었으면은 안철수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양당제와 다당제가 왔다 갔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는 호랑이를 잡겠다고 했지만은 본인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거고 저는 좀 안철수 의원한테 죄송한데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의원은 분당에는 절대 공천 못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못 받는다. 예, 부산 험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강북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시 노원. 예, 뭐 다시 노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대선 후보급은 그런 식으로 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분당갑은 누가 가는 건가요? 분당갑은 그럼 박민식과 네. 김은혜 둘 중에 한 명. 네.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거기다 보내겠습니까? 김은혜. 김은혜? 왜? 박민식. 네? 왜? 자, 논거를 내봐. 둘이서. 내가 다 갈렸어, 드디어. 자, 박민식 왜냐면 왜? 박민식,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박민식이 좀 약간 약하니까 거기 가서 당선되고 김은혜 너는 유명하잖아. 경기도 지사도 나갔잖아. 좀 약간 험지라도 네가 살아 돌아올 수 있으니 그런데 나가. 그러면 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박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용은 이유는 땡. 이런.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자, 왜 김은혜야? 저는 우리 식구가 김은혜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식구가 김은혜라고? 용산 식구가. 용산 식구가. 박민식까지는 아니다. 박민식까지는 아니야. 박민식까지 챙길 여력은 없고. 정말? 말한 대로 분당갑이 누가 나가도 되는 자리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우리 식구가 가자. 자, 반장은 50점, 오락부장 빵점. 자, 야, 50점 왜 그런지 알아? 왜 박민식이 받는 줄 알아? 왜 왜요? 박민식이 받나요? 검사잖아. 무슨 이유가 있어? 검사인데. 이런. 검사다. 다른 이유가 없어. 검사라서 받는 거라고. 네. 자, 그러면 분당갑은 검사 출신 박민식이 받는다고 치면 보시기에 김은혜 홍보수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고민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돌려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저기. 이게 왜냐하면은 어디가 누군가가 정치인이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다 돌려봐.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돌려봤어. 안 나오는 거야, 각이. 어디서도. 여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저기도 안 안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수원 얘기, 용인 얘기 했는데 갑자기 송파병 여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실제 김근식 교수랑 제가 또 친합니다. 네. 김근식 교수 좋아합니다. 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둘 다 좋아하시네, 그러면. 아이고, 네. 다 좋아해요. 네. 그래서 피곤하다. 그런데 어쨌든 김근식 교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YTN에 같이 방송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누군가가 여기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약간 화를 살짝 내면서 방송 끝나고 읍수호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김은혜가 여기 온다고 했는데 이미 다 정리된 사안인데 우리 지역구 지금 흔들리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파다. 그래서 그게 제일 유력해요. 사실은 거기가. 그러면 짧게 김근식 교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난점이야. 자, 김근식 교수는 왜 이렇게 이준석을 세게 때릴까요? 노원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공천을 다 받아야 엮여 있어. 지금 노원, 김근식, 안철수, 이준석 다 보면 노원으로 엮인 사이야 거기가. 또 지금 다 밀려가지고 이준석을 때리고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얘기로는 내가 이준석을 먼저 때리고 그 사태가 약간 불거진 거였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준석을 때리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송파병은 김은혜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아닙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른다. 예,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각이 안 나와요. 수원하고 용인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긍정 부정이 20%포인트 이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의제고 무슨 공약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거기에 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35대 60이잖아요. 대략 보면 35대 그렇죠. 55에서 60이면은 네. 그냥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몇 퍼센트 정도 더 국민의힘이 얻는 건데 그때 대체적으로 저 수원이나 용인에서 한 거의 20%포인트짜리 줬거든요. 네. 개인이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딱 5%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돌파가 안 된다? 네, 돌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데가 송파병이다. 송파병을 둘러싼 암투를 한번 지켜보시라. 네. 예, 저는 누구의 흥미진진하네요.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중들한테 좀 낯선 이름인데 뭐 다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입니다. 이 지금 사진도 사실 예. 기자들이 보기에도 좀 사진이 낯선 사진일 맞아요. 정도로 이분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정도. 대중적 인지도는 네. 떨어져.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애매한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인물인데 이 주진우 비서관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라는 이 주진우 비서관의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요 분이에요. 얼굴 처음 보시는 분 많이 한 번만 비춰주세요. 예. 주진우, 요 분이에요, 요 분.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자들도 낯선 얼굴. 예, 굉장히 낯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검사입니다, 이분도. 네. 검사고요. 일단은 주진우 라이브에 주진우가 하차했어요. 이 주진우 아니고. 이 주진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뭐 언론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사실은 진행자를 교체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일요일 날 갑자기 월요일부터 주진우 나오지 마. 이렇게 지시가 왔다라는 거예요. 라디오 센터장한테, 네. PD한테.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대타 진행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면서 아예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내부의 저항이 좀 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느냐. 주진우 라이브가 제가 뭐 출연하진 않는 라디오였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다. KBS 공영방송이 제가 맞는 유일하게 라디오. 출연하고 있는 공영방송 라디오. 그렇구나. 이제 곧 잘리겠군요. 기말도 잘리겠네. 예. 제가 KBS에만 5개를 출연하고 있는데 다 잘려도 됩니다. 저에게는 한겨레 TV가 있으니까. 네. 후임으로 저를 좀 추천해 주세요. 나는 그냥 매운맛이면 너는 마라맛이야. 너는 안 되는 좌파 언론. 아닙니다. 좌파 언론 출신. 아까 말씀하신 합리. 합리. 네. 이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부산 수용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전봉민 의원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또 누가 놀고 있냐? 대중들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일 윤석열과 가까워 보이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기서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주진우 대 장해찬의 부산 수용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주진우하고 장해찬 누가 이길 것 같아? 주진우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주진우. 주진우지 왜? 검사잖아. 뭐 이유가 있어. 검사다. 검사라고. 아까 얘기한 거에. 그리고 주진우는 사실은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실세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름이나 얼굴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이 정권의 어떤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실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률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이런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없어졌으니까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비서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지검 형사 6부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네. 사건을 수사 지휘했잖아요. 네.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완전 성공한 거야. 왜냐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시켰잖아. 네. 구속시켜서 실형까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유능하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건데.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방어했던 걸로도 또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후보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온갖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산 수영구가 어떤 데냐? 자, 부산에서 지금의 가장 국힘이 유리한 데가 어딘가요? 어딜까요? 해운대구. 해운대. 해운대. 네. 네, 하태경 의원이 네,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러니까 강남으로 따지면은 대치동 같은 데야. 네, 네. 그러니까 강남을 개발을 했을 때 뒤에 개발된대. 그래서 도곡동, 대치동. 그러면은 강남의 압구정동이 어딜까? 수영입니까? 수영이에요, 수영. 강남의 구부촌. 처음 이제 예, 그 예, 개발 바닷가라 끼고 개발된. 맞아요. 네. 거기에 그래서 여기는 매우 유리한데요.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예, 유명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를 제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다. 그리고 장해찬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진우 형이 여기 온다라면은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쿨하게 양보한 것 같지.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예찬이는 안 되기 때문에 주진우랑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쿨하게 양보한 거야. 여기서 역겨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엑스트라 질문. 그럼 장해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찬이 내 쪽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많으시구나. 굉장히 많아요. 맞네요. 내가 국민의 사람들 좋아하는 지금 막 사람들 KBS 굉장히 사장 바뀌고 이러니까 다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다 좋아해. 문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래서? 이게 에러인데 네. 어쨌든 장해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찬이는 지금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원 유세도 하고 이래야기 때문에 자기는 비례대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최근에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당에서는 장해찬도 이제 부산에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수영에 나가려고 한 거는 부산에 자기 그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조금 약간 부산의 험지로 가라. 그래서 전재수랑 붙어라. 사상에 있는 전재수랑 네네. 붙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뭐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네. 예, 근데 전재수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장해찬이 오면 어떠냐? 땡큐지.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정말 승리를 할수 반기는. 있다. 그래서 장해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좀 더 좀 국민의힘의 내밀한 얘기가 있는데 장해찬을 살짝 불편해한다라는 얘기도 살짝 있어요.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핵심 지도부들이 너무 이를테면 나선다? 본인이 약간 진짜 뭐 대통령 가까운 그 정도로 가까운 것도 아닌데 약간 너무 이렇게 좀 그들 입장에서 정말 설치고 다닌다. 약간 그런 그런 느낌. 것도 살짝 있어요. 그러면 아까 부산의 대치동 도곡동이라고 얘기했던 네. 하태경 의원이 떠난 그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검사장 출신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분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파다한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지역구를 떠나면서 여기는 청년을 공천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일단, 어떻게 될까요? 네, 석동현 얼굴부터 봅시다. 자, 여기 같이 칠판만 보여. 이분이 석동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얼굴이 좀 알려져 있진 않았어요. 예, 이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텍스트로는 석동현 네.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지만은 거의 모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하태경 의원하고 경선해가지고 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조금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동현이 떼놓은 당상처럼 처음에는 얘기가 됐는데 네. 지금은 여기를 그렇게 석동현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청년 정치 지금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좋은 지역구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삼선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듯이 네. 누군가 괜찮은 청년 정치는 여기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여기를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인요한의 혁신위에서 주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K가 됐든 PK가 됐든 PK에는 대표적인 게 해운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석동현이 조금 위험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석동현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왜일까요? 검사니까. 검사니까. 검사라고. 무슨 이유가 필요해? 검사인데. 알겠습니다. 자, 검사 형통이야. 검사 형통. 자, 그러면 언론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검사들이 다 되는 그림으로 간다가 김준일 쌤의 예상이십니까? 자, 그거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얼마나 그 당내에서 대통령한테 저항을 하느냐가 이제 달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익명으로 나는 이럴 거면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반발을 못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아니 우리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낙하산으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공개적으로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죽게 생기면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양지라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밀어넣으려고 하면은 조만간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기 땅 뺏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예. 그 중에서는 일부는 양지반란. 양지반란. 양지반란 좋네. 야, 역시 오락부자 잘하고 있어. 양지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조금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심을 얻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20-30명이다. 이름이 우리가 오늘 뭐 대표적인 이름들만 거론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밑에 비서관급까지 따지면 뭐 한 40명도 넘는 이름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뭐 1차로 그만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 같으면 문재인 정부 한참 좋을 때 생각해 보면 막 지지율 60% 넘을 때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슬로건을 걸 수 있는 때란 말이죠. 왜냐하면 3년이 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선거 치를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입니다. 5명. 예, 다 떨어졌어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못 넘는다는 얘기는 네. 대통령 이름으로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그게 특히 개인 경쟁력보다는 그게 간판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본인이 나오는 데가 좋은 지역구거나 이를테면은 여기 주진우처럼 주진우처럼 좋은 지역구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거야.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5%포인트 정도까지는 뒤집을 수 있는 거. 양지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열세였지만 5%포인트는 뒤집을 수 있는 거.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나와가지고 뭐 외칠 수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안 됩니까? 아니, 국민의 60%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요. 지금 폭주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더 폭주해서 막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 폭주를. 그러면 여기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 네. 그럼 윤심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가려고 하는 이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선거 전략 조언도 좋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안타깝다. RIP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거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뼈를 묻게 될 뼈를 것이다. 묻어서 거기가 무덤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하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용산에서 안에 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바꾸십시오. 윤석열을 바꿔라. 윤석열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백약이 무효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긍정 부정이 20%포인트가 나는 순간 바로 끝납니다. 자, 제가 이거 수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태경 의원 거기에서도 제가 발표한 건데, 정권 심판론하고, 이를테면은 이제 정부 지원론 이게 있잖아요. 요게 2020년 총선 때 바로 총선 직전에 몇 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 잠시만요. 봐야 돼. 나이가 들면 숫자가. 나이가 들면 내가 웬만한 숫자는 다 외울 정도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 못 외울 수도 있지. 못 외울 수도 있죠. 못 외울 수 네. 있지. 내 보여줄게. 갤럽 기준으로 그때 네. 여기 있다. 예. 사셨습니다. 49대 39였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49였습니다. 정권 심판이 49, 네. 그리고 정권 지원이 39. 39. 아니.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아니라 네. 야당 심판이 49, 네. 정권 심판이 39였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니까. 때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49였어요. 그게 네. 지금 결과가 180석이었거든요. 네. 지난 10월 12일,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때가 몇 대 몇이었냐면은 48대 39였어요.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비슷하네요. 구도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가 난 거예요. 거의 그때 2020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난 거예요.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46대 40입니다. 여전히 높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 110석 얻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계열이.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바로 총선 치르면은 120석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이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걸로는 총선 못 치러요. 치른다. 국민은. 죽어도 못 치러요.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가고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박근혜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 주 69시간제 또 부활하겠다면서요. 네. 아니 의사들 지금 증언을 하라고 그거는 70% 80%가 지지하는 건데 왜 그거는 왜 안 하고 왜 엉뚱한 걸 하고 있냐고. 윤석열을 어쨌든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본인 출마를 할 수 네, 있다. 윤심 없고 출마해도 이길 수 있다. 살려야 한다. 윤석열 살려야 한다.